우리가 이제 부동산 공부 시간에는 뭐 한 1교시, 2교시까지는 좀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겠는데 3교시, 4교시부터는 내가 앉아있는 건지 뭐 하는 건지 공부를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의자를 따뜻하게 데폈다. 뭐 한 4시간 동안 뭐 여기에 이제 자부심을 가져야지 어떻게 뭘 정리했다 뭐 이런 건 너무 사치지. 이제 웃을 기력도 없어요. 이 정도 되면 저도 마찬가지야. 백가죽이 딱 붙어버린다니까. 자, 36쪽. 우리 선생님들은 앉아있기도 힘들죠. 근데 저는 하루에 8시간씩 계속 일주일 내내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힘들어. 이게 학원 강사가 3D 업종 중에 하나예요. 이거 많이 쓰러져요. 3D 업종 중에. 제 나이에 제가 여기서 개그를 하지 않고 강의를 하면 쓰러집니다. 진짜 진즉 쓰러져요. 진즉 쓰러졌을 거야. 이걸 즐겁게 하지 않으면 쓰러져요. 스트레스 받죠? 이거 4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냐, 떠드느냐. 굉장히 힘들어요. 선생님들 실무에 나가서 브리핑을 한번 해보세요. 30분간 침이 말라요, 말라. 아, 이 아파트는 이렇고, 이 아파트는 이렇고, 이 아파트는. 그래 놓고 나가봐요. 힘이 쭉 떨어져요. 이게. 진짜. 저희도 마찬가지. 에? 건강하다고? 아, 고맙습니다. 우리 선생님 꼭 선생님들 다 합격해야 돼요. 그걸로 선생님들은 저한테 보답을 해주면 돼요. 다 합격하셔야 돼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합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합격해서 실무에 다 많이들 다 종사를 해야 도움을 많이 받아요. 거기에서 이제 사회적 동물이라는 걸 인간은 느낀다고. 아,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게 이거구나 라는 걸 비로소 느껴요. 자, 36쪽 기본서. 자, 시험 문제 나오는 파트 36쪽에 2번 수립 의무 나오죠?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까지 밑줄 오직 이자만 수립합니다. 오직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1, 2번 밑에 아미처리도 뭐 묶어요. 이게 바로 생략입니다. 생략. 도시군 기본계획의 생략 사용. 연계 수립 밑줄 거예요. 여기서 광주광역시에 있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나주시와 한평군 도로에 관한 설치에 관한 계획들 이런 것들은 포함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겠죠. 자, 이때 오른쪽 위에 사전협의 밑줄. 반드시 나주시장이나 한평군수와 협의는 해야 들어가야 되겠죠. 자, 가로 2번 수립기준 밑줄. 기준하면 무조건 누구라 그랬어요? 옳지. 국토교통부 장관. 자, 넘어갑니다. 38쪽. 자, 38쪽에 기초조사를 보니까 토지적성 평가 등 2번 나오죠. 선생님들 요것 잡아야 돼요. 자, 거기에 보면은 토지적성 평가 등 바로 두 번째 줄 끝에 보니까 토지적성에 대한 평가, 토지적성 평가 세 번째 줄 밑줄 긋고 재취약성 분석이라는 표현 나오죠? 이게 포함되어야 된다. 다만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요. 도시군 기본계획의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 밑줄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가 있다 하면은 이런 것들 생략하자 이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 청취에 나오고 있고, 자, 협의심의 이렇게 나와요. 자, 제일 밑에 보세요. 5번에 협의심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는 밑줄 거예요. 자, 여기서 수립 변경할 때 협의 거치고 심의 거친다 해서 끝납니다. 여기는 승인받자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기초조사 의견 정체 공청 의견 정체 이렇게 들어가는데 하트 모양 2개. 그러니까 이자가 할 때는 협의 거치고 심의 거친다 해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승인받자 하면 틀립니다. 자기가 승인권자니까 그 내용이고 그게 중요하고. 자, 오른쪽에 넘어가서 6번에 도지사 승인이라는 표현 나오죠. 거기 시장 또는 군수는 밑줄 도지사의 승인 밑줄 이걸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요 내용이 선생님들 요때 수립권자인 원칙적인 수립권자인 이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군수가 지방자치단체에 공보에 공고를 하고 이 30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하자 하는 게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만약에 도지사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도의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열람하자 하면 틀려. 그거 조심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쭉 밑에 타당성 검토 밑줄 우리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죠.
선생님들 타당성 검토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5년마다 재검토 과정이 있어요. 요거는 이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가 없다는 거. 이 반드시 재검토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 대상이 도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해서 재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만 5년마다 재검토가 있다라는 말.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41쪽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에 거기에 위에 10% 등등 암이 처리된 부분이 있죠. 1, 2, 3, 4, 5, 6. 이 내용을 꼭 숙지해야 돼요. 숙지입니다. 이건 위험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나오도록 되어 있느냐.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렇게 입안해서 이렇게 결정되도록 되어 있다.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 자, 넘어가서 보면 입안권자라는 말이 제일 위에 나와 있죠. 밑줄 한번 딱 그어놓고, 입안권자는 특별히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공 장도로 간다 이렇게 이제 잡아갔던 거고, 특별시장부터 이제 시장군수까지 해당이 되어지죠. 이제 공동 입안이고 장관이고 국토교통장관, 도지사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뭐 이렇게. 자, 이런 내용들이었고, 특별히 중요한 건 없고, 오른쪽에 입안의 기준을 보면 상위계획에 부합한다는 말, 이건 중요해요. 별표 쳐요. 자, 요게 이제 계획도 작성, 계획도 축척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도면 그려주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됐다 또는 변경 지정됐다, 어디에 개발 제한구역이 지정되면 누구 땅 위로 어디까지가 지정이 된 건데 라는 도면을 그려줘야 되는데, 요게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도서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도서죠. 계획도서니까 이 도면과 관계 서류를 얘기해요. 이게 도면이 들어가겠구나, 뭐 축척 이런 얘기도 나온다, 뭐 요 정도만 체킹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외울 건 없고, 제일 밑에 수립기준 나오죠. 그게 무조건 기준하면은 행정계획 수립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해서 넘어가면 44쪽에 제일 밑에 입안 제한, 선생님들 이 말 나와요. 이게 또 시험 문제 출제 영역, 기출문제 보면 또 거기 내용이 나와. 이게 시험 문제 출제 영역. 이거 별표 쳐야 돼요. 자, 잠깐만요. 선생님들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이에요. 그래서 주민을 구속하다 보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유럽 같은 경우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말이죠, 주민하고 같이 해요. 근데 우리는 행정계획에 있어서 계획 고건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행정계획은 행정청만이 수립하는 고유 권한입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이 직접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이 지문이 한번 떴어요. 계획 고건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틀렸죠. 위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위반해달라고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나가야 돼. 이걸 갖다가 행정법에서는 위반 신청권이라고 표현합니다. 행정계획의 수립 신청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우리는 신청권을 줘요. 여기서는 이제 제한권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에 있어서는 기지산대, 주민은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주민은 이해관계자 포함해서 제한한다는 거죠. 위반해달라고. 위반권자한테. 그러니까 정부가 위반한다면 정부한테도 위반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위반을.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주민의 위반 제한이 뭐만 할 수 있냐면, 최근 시험 문제 나오는 거 개발 제한구역 가지고 나왔어요. 기출문제 풀면서 보겠습니다. 이 개발 제한구역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주민이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지문이 있던 거야. 틀리지. 기지산대만 그렇다니까. 기지산대, 기반시설, 주차장 설치해달라. 학교가 없으니까 학교 분교라도 설치해달라. 위반을 제한할 수 있고, 기지산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차이나타운으로 만들어달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구역 지정해서 계획 수립해달라 라고 제한할 수 있고, 기지산대, 용도지구의 중에서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입니다. 진흥지구죠. 자,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공장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야. 이걸 공장 짓게 해달라.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야. 기지산대, 기존에 있어 용도지구가 폐지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지역입니다. 대체하는 용도지구죠. 기지산대 이렇게 할, 기지산대 이렇게 할 거예요. 따라서요. 기지산대. 기지산대. 주민은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기지산대, 기반시설, 지구단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대체하는 지구, 기지산대, 주민은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기지산대. 요때는 예전에는 그 동의요건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가서 제한해도 되느냐? 그래서 안 되겠다. 빨리 법을 보완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공법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동의요건이 살아났죠. 토지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고 나머지는 모두 다 3분의 2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들어와야 돼요. 제한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가면 안 돼요. 자, 요 내용입니다.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44쪽 제한사항. 주민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밑줄 그어야 돼요. 선생님들 누구에게만 꼭 제한한다 이렇게 나오냐면 원칙적인 위반권자인 특별시장, 시장, 군수에게만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이래 나오면 틀립니다. 위반할 수 있는 자 모두 이 자에게 위반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 도서와 도시군관리계획 도서 밑줄, 계획설명서 밑줄 이거 전부 해야 되는데요. 우리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 도서에 대해서 잘 알아 몰라? 모르지? 그래서 이걸 실제적으로 그 어떻게 들어가면 되냐면 A4 용지에다가 그 번지수하고 토지 소유자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는 걸 대충 표시만 해주면 행정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다시 작성해요. 그런 절차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보면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밑에 1번에 기반시설 밑줄 기에 동그라미 치고 2번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밑줄 지에 동그라미 쳐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밑줄 그어요. 자, 오른쪽 위에 갑니다. 기지산대 갈 거예요. 자, 1번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밑줄 산에 동그라미 치고 자, 동그라미 2번에 끝에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밑줄 그어놓고 대에 동그라미 쳐요. 따라서요. 기지산대. 제한전 동의 이것도 잡아야 됩니다. 별표 쳐야죠. 1번에 보세요. 기반시설 나오죠? 이것만 5분의 4 이상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3분의 2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자, 동그라미 3번 제한요건 나옵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네모 있고요.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만큼은 지정 대상 요건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자, 1번 잡아야 돼요. 이거 신설된 내용들이니까 지정 대상 지구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네모였고 그렇습니다.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죠. 3만 제곱미터 미만이 농국공 3만원 개발행위 허가 규모에 짜맞춰 들어간 겁니다. 자, 농국공 3만원 기억나요? 개발행위 허가 규모 3만 제곱미터 미만 여기에 짜맞춰 들어가는 겁니다. 농국공 공업지역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이었죠. 따라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3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1만 제곱미터 이상.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된다. 자, 2번 봅니다. 지정대상 지역이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밑줄 긋습니다. 유보용도라고 써야죠. 유자생계입니다. 기억나요? 유보용도, 유자생계,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입니다. 유자꽝꽝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산관리지역을 생산녹지지역으로 바꾸는 순간 또 틀려버립니다. 자, 그 정도. 자, 3호를 가보겠습니다. 3호 지정대상 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밑줄 긋습니다. 절반 이상이 반드시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 자, 넘어갑니다. 46쪽 가요. 반영여부 통보 나오죠. 이게 별표가 쳐져 있어야 됩니다. 자, 45일입니다. 45일. 원래 부동산 공법상 반영여부 통보는 60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만 지금 45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다. 도시군관리 위반의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1회 안에서 30일 연장 밑줄 긋습니다. 1회 안에 30일 연장 밑줄 그어요. 자, 비용부담 밑줄 그어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비용부담 별표 쳐져 있어요. 자, 도시군관리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자와 협의하여 제한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자, 원래 스님들 그 행정계획 수립해 들어갈 때 들어가는 비용은 행정청 부담이야 원래. 그런데 이렇게 제한하는 자가 있으면 지네들 필요에 의해서 제한하는 거니까 비용이 뭐 측량도 하고 이런 거 하면서 비용이 들어가자. 그러면 이제 비용의 전부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스님들이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부담을 꼭 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야.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틀리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최근에 출제된 문제는 어떻게 나왔느냐?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X제? 그래, 이 지문이 또 나와. 기출문제들 보자고 이제. 나온 게 또 나오고 나온 게 또 나오고 그래. 자, 그 다음에 보면 47쪽을 보니까 자, 환경성 검토 나와요. 토의적성 평가 나오죠. 자, 그렇게 나오죠. 환경성 검토 토의적성 평가. 자, 잘 봐요. 우리 선생님들 여기에는 기초조사에는 기본계획 있잖아요. 이 기초조사에 추가적인 알파가 있는데 이게 토의적성 평가하고 재취약성 분석이 들어가 있잖아요. 선생님들 요것도 잡아줘야 돼. 취약성 분석이다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가지가 두 가지거든. 기초조사하고 이게 의견 청취라는 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기초조사가 선생님들 기초조사가 여기에는 추가적인 알파가 이 두 가지에다가 토의적성 평가하고 재취약성 분석에다가 한 가지 더 들어가. 이 직접적인 실행 계획이니까 이게 환경성 검토야. 내용 아시겠어요? 이제 요 정도 이해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미하다 하면은 이런 것들 다 생략할 수 있어. 기초조사하고 이런 걸 생략하는 걸 기초조사 등을 생략한다 이렇게 표현해.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 동그라미 4번에 나와. 자, 47쪽 봐요. 동그라미 4번 기초조사 등을 생략 이렇게 나오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위반한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한다. 도심지에 위치한다.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1번.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다.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2번. 도심지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개발이 끝나 건물이 빼곡히 다 들어왔으니까 이건 뭐 토지적성 평가 이런 거 뭐 환경성 검토 할 필요도 없는 거야. 밀어버리고 그냥 냈다 개발하면 되는 거지. 내용 아시겠어요? 요런 데 등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면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의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이걸 뭐라 그러냐? 기초조사 등이라고 합니다.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요. 선생님들 이해 가요? 그러면 그 밑에 10% 등등한 부분들이 시험 문제 나오게 안 나오게? 선생님들 나온다. 나 이거 나온다. 나오면 저는 딱 그 문제 기출문제 문제가 출제되면 우리가 이제 그 출판사에 모여가지고 쭉 풀어가요. 문제 분석도 하고. 그러면 이거 틀렸구나 이렇게 간주한다고. 여기까지 어떻게 공부해?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요약집에 조금 몇 개만 기울두고 있어. 그 요약집의 내용으로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안 봐도 괜찮다. 그러나 나오면 맞춰버려야 된다. 아니야, 나오면 맞춰버려야지 뭐 어떡해. 안 해도 좋은데 나오면 맞춰버리자. 자, 그 다음에 48쪽 봐요. 선생님들 48쪽 봤어요. 주민의견 청취 나오죠? 밑줄 한번 딱 긋고 오른쪽 하단부에 양가로 3번에 지방의 의견 청취 나오죠? 선생님들 밑줄 한번 딱 긋고 밑줄 그었어요? 자, 잠깐만. 이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이 의견 청취에 여기에 주민의 의견 청취와 지방의 의견 청취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는 행정계획이니까 공청회도 있어야 되는데 왜 공청회가 없느냐 하는 거지. 이 공청회는 형식적 의견 청취, 간접적 의견 청취라 그래. 이건 안 할 수는 없고 이 절차가 하나가 생략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효력 발생을 못하도록 만들고 있어. 방향 잡는 행정계획에서는. 방향 잡는 행정계획인 청사진 계획은 이 계획은 말이죠. 이거 절차의 생략이라는 게 아예 없다. 그래서 이걸 어쩔 수 없이 거치는 거야. 그러면 공청회 한다면 목소리 큰 사람들만 간다고. 다 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구속하는 행정계획이 아니니까. 안 와도 괜찮아. 근데 안 거치면 효력 발생을 못해. 그래서 거치는 거야. 근데 이건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는 거니까 공청회에서 형식적으로 들을 수가 없다고. 이건 직접적 의견 청취야. 그러면 직접적 의견 청취가 어떻게 하느냐? 전부 다 모여라 하면은 이건 간접적 의견 청취라고. 어떻게 다 와 이게. 그래서 전부 다 직접적 의견 청취가 광주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오픈시켜가지고 14일 이상 의견을 듣는다고. 누구나 다 접속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내용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 의견 청취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여기는 간접적 의견 청취가 아니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자, 지방의 의견 청취는 선생님들 여기 봐봐.
이 지문이 해마다 뜨고 있어. 이 기출문제를 보면서 보자고. 어떤 지문이냐면 잘 봐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위반할 때 주민 의견 청취 다 거쳐야 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위반할 때 지방의 의견 청취는 뭐만 거치냐면 이렇게만 거치는 거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광역시설 포함해서 여기까지만 거쳐. 나머지가 없다고. 그러면 지금 시험 문제가 계속 맞는 지문이 떴어? 어떤 지문이 떴느냐?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지문이 뜬 거야. OX. 그래, 그 지문이 계속 맞는 지문으로 떴단 말이지. 이게 중요한 내용이야. 이게 지문에 뜨는 내용이야.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출문제에서 이제 할 거야. 지금 우리 책에는 지금 안 나와 있지? 주민의 의견 청취와 지방의 의견 청취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 생략하는 경우가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이야. 용도지역의 변경이라고. 변경할 때는 이거 없어. 이제 이 지문이 또 해마다 뜨는 지문이야. 이거 이제 제가 하면서 할 거야. 이제 그때 가서. 자, 그 다음에 한번 봐봐. 그러니까 49쪽에 쫙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지방의 의견 청취에서 자, 구택투정과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여자는 위반권자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려면 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 의견을 드려야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음의 사항이 1, 2번이라고. 1번만 시험 문제 출제되고 있어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 변경 지정. 할 때 지방의 의견 청취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밑에 거기에 광역시설이다, 기반시설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 뒤에 3번까지 해서 이제 광역시설, 기반시설 이렇게 잡아가면 되고. 자, 넘어가서 50쪽. 자, 50쪽을 보면 위반의 특례라는 표현 나오죠. 자, 동그라미 1번 동시 위반 나와요. 원래 선생님들 그 상위 계획이 먼저 나오면 그 밑에 이제 상위 계획에 부합되게 하위 계획이 나와야 되거든. 시차를 두고서 나오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함께 나올 수가 있어. 이런 걸 이제 패스트 트랙 방식이라 그러는데 행정계획 수립에 있어서 우리 패스트 트랙이라는 말은 요즘에 많이 쓰고 있어요. 가장 좋아했던 자가 이명박입니다. 이명박. MB정부에 들어와서 4대강 사업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 버렸죠. 눈 깜짝하니까 그냥 벌써 끝난 거야? 이렇게 됩니다. 설계하면서 착공 들어가면서 변경 들어가면서 착공하고 계속 함께 해버려요. 모든 걸. 원래 설계 도면부터 나오고 착공 들어가야 되죠. 막 동시에 다 들어가 버린 거야. 굉장히 공기를 압축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시간 단축 이거 하나밖에 없다. 패스트 트랙이. 그래서 우리 심지어는 인천국제공항 같은데 VIP들 이건 패스트 트랙으로 뭐 절차를 갖다가 생략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바로 통과해 버립니다. 뭐 검색되고 물건 올려놓고 그러질 않죠. 우리 같은 사람이나 줄 서서 30분간 기다리고 2시간 전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는 안 해야지. 자, 봐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걸 공부에는. 자,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 오른쪽 51쪽 봐요. 선생님들 결정권자 이렇게 나와주죠. 선생님들 결정권자 나와요. 이거 중요한 건데 이거 중요한 거야. 이해를 해 주셔야 돼. 그 원칙 나와. 자, 한번 볼 거예요. 지금부터 한번 잘 이해 가는가 한번 봐봐. 다른 생각 하지 말고. 예?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도지사요. 시도지사 네모 딱 엮고 직접 또는 시장군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시장군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선생님들 여기 봐봐. 이 결정권자는 누가 되냐면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봐봐. 시도지사가 위반한 거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한다 이 뜻이야. 근데 시장군수가 위반하면 어떻게 해서 도지사한테 신청해야 될 거 아니야. 결정 신청을. 그러니까 시장군수는 이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이해 가요? 이제 됐어. 다만 그 다음에 이제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시 재반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이게 수원시, 전주시를 얘기하는 거야. 이걸 대도시장이에요. 대도시장 네모였고 이자가 직접 결정해. 자,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 가는 거야. 시도의사, 대도시, 시장 이렇게 가는 거야. 잘 봐요 여기. 그러면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위반한 내용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이 말이야. 여기서 내용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을 세웠을 뿐이지. 이게 수립이 아니란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러면 시장군수가 위반하면 어떡할 거야? 이 토지사한테 신청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첫 줄에 그 시장군수가 신청에 따라 도의사가 결정한다 이 내용이라고. 결정한다 앞에는 도의사라는 말이 생략된 거야. 뭐 말인지 이해 가요? 그렇게 돼. 그렇게 되는데
봐봐. 뭐가 나오냐면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 네모.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시장군수가 결정권자가 된다 이 말이요.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게 있다는 거야. 에? 이 내용 모두에 대해서? 아니, 이 내용 모두가 아니지. 그 내용 두 가지에 대해서만. 그 내용 두 가지를 보자고. 그 두 가지가 뭐냐? 1번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밑줄, 지구단위 계획 밑줄 거예요. 이거야.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잘 봐요. 이거 잘 봐.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을 시장군수가 위반하게 되면 도지사의 결정을 신청을 해서 도지사의 결정을 받아야 된다고 틀려버린단 말이지. 이 시장군수가 이 내용에 대해서만 그래. 이 내용에 대해서만 위반을 하게 되어지면 자기가 직접 결정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아닌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위반하면 도지사 결정을 받아야 되는 거지. 이 말 이해 가요? 자, 그러면 다시 이해했는가 보겠어.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을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위반했어. 누가 결정해? 이자가 그대로 직접 해야지. 자기가 해야지. 자, 다시 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을 위반했어. 누가 결정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지. 자기가 위반한 거 자재조립. 그런 건 그렇게 가는 거고, 시장군수가 이 내용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위반하면 시장군수가 결정권자가 된다는 거야. 이 말 이해해요?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자는 이와 같은 도면이 나와야 돼. 이걸 지형도면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자가 위반권자고, 작성을 하게 되면 도지사의 결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위반하면 도지사의 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지사가 지형도면의 승인권자라고. 자, 그런데 시장군수가 직접 위반한 내용을 시장군수가 이렇게 결정했을 때는 지형도면을 작성했을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안 받는다는 말이지. 그 말 이해해? 자기가 결정권자니까, 자기가 승인권자니까. 그게 시험 문제다. 신설됐다. 중요한 건데 발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참 좋은 건데. 자 2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2번은 새로 신설됐어요. 밑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자, 대체하는 용도지구 밑줄 그어요. 대체 동그라미 쳐요. 그냥 대체가 또 여기 들어갔다. 요 정도만. 이것 가지고는 시험 문제 안 내니까. 1번 가지고 내니까. 자, 예외 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선생님들 이거야. 예외적으로 원칙은 이렇게 가는데 예외적으로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결정권자가 자재조립 이렇게 갔어요. 자재조립 이렇게 갔습니다. 자기가 위반한 것,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중에서 국가계획과 연계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돼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뭐 이런 내용.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 자재조립이에요. 1, 2, 3, 4 묶어야 되겠어요. 자, 이번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권자가 되는 거 딱 하나가 나오죠.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죠. 그러면 선생님들 이거 뭐가 나오냐면 해양수산부 장관도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하면은 맞는 말이지. 딱 한 번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이제 그런 내용. 자, 협의라는 표현 나와요. 동그라미 딱 쳐보고 일단 넘어가 보면 52쪽 심의. 자, 심의에서 이게 예전에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던 공동심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에 들어와서 시험 문제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동심의에 이제 별표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도의사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때는 시도 도시군의 심의를 거쳐야 되겠죠. 다만에 동그라미 칩니다. 이 내용이거든요. 별표. 다만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놨어요. 자, 시도의사가 지구단위 계획 밑줄 동그라미 1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이야?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야? 이걸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바꾸는 순간 틀려버립니다. 이걸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바꾸는 순간 틀립니다.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자, 소가로 열고 소가로 닫고 인하 들어갔습니다. 밑에 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자, 대체하는 용도지구 밑줄 그어놓고 대체 동그라미 치고 신설수로 씁니다.
자, 이게 이제 동그라미 2번이죠. 요거 신설됐어요. 이건 모른다 하더라도 지구단위 계획만큼은 잡아야 돼요.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에 따라 시도에 되는 건축위원회와 밑줄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밑줄 긋습니다. 밑줄 그었어요? 선생님들 여기 봐, 여기. 잠깐만. 여기 하트 모양 2개 나오죠? 우리 그림책에 다 나와 있어요? 협의 거쳐서 심의 거치자 이렇게 되지? 심의기구가 도시계획위원회야. 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뭐 이렇게 나온다고 막. 원래 심의기구가 도시계획위원회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해당 사항이 없고 지구단위 계획만 그래. 지구단위 계획만. 왜? 여기에 건축계획이 여기에 들어가거든.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이 여기 들어간단 말이야. 건축계획이 여기 들어가.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 건축선,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전부 다 건축계획이에요. 이건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이라고.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때는 반드시 건축위원회를 배제시키지 말라는 거야.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함께 공동심의가 거쳐야 돼. 야, 이거 중요하다고. 옛날에는 지구단위 계획 중에서 취선경이라고 취관도 취조한도 건축선, 그 다음에 경관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바뀐 거야. 이게 이제 전체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라도 이게 결정될 때는 반드시 공동심의 거쳐야 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그래서 건축위원회는 전체의 이게 심의기구의 위원회에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요약집에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요약집을 하면서 또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고, 이거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제일 끝에 보니까 고시열람이라는 표현 나오죠. 선생님들? 고시열람 나와요? 그 내용에서 보면이, 거기 네 번째 줄 보니까, 송부하여 일반 열람 이렇게 나오죠. 선생님들 여기서 일반에 30일 열람하자 이상 열람하자 이렇게 바뀌거든. 도시군 관리계획은 항상 오픈시켜서 열람을 시켜야 돼. 구속적 행정계획이니까 30일 이상 열람하게 하자 이렇게 들어간다고. 어디에 있던 내용이 여기에 있던 내용이 들어간다고. 여기에 있던 내용이 들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들어가면 틀려. 구속적 행정계획이니까 일반에 열람하게 하자 해야지 30일 이상 열람하게 하자 항상 이렇게 바꿔. 그 정도. 이제 됐어. 오른쪽 53쪽 효력 발생 해마다 뜨는 지문이요. 그러면 작년에 28일에도 나왔게 안 나왔게? 나왔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정도면을 고시한 날 발생한다. 지독한 날 효력 발생이야. 지독한 날 지정도면 고시한 날 지독한 날 효력 발생. 내용 돼요? 지자 동그라미 도자 동그라미 한자 동그라미 날짜 동그라미. 꼭 시험 문제는 뭐를 붙여요?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 다음 날 붙인다고. 그러면 다음 날 시험 보러 가는 수가 있다. 자, 시행 중인 공사에 관한 특례 이렇게 나오죠. 선생님들 나와요. 원칙 나와요. 원칙은 그냥 계속한다, 신고하고 계속한다, 허가받고 계속한다. 그냥 계속한다. 옳지. 자, 그런데 시가와 조정구역과 선자원 보호구역으로 쇼 지정고시 되면 결정고시 되면 어떻게 된다? 3개월 내에 신고하고 계속한다. 자, 동그라미 1번 시가와 조정구역과 선자원 보호구역 네모네모. 자, 거기 두 번째 줄에 3개월 이내 동그라미 치고, 자, 네 번째 줄 신고하고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밑줄.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을 갖다가 묶어놓고 건축 행위 제한이라고 써놓습니다. 건축 행위 제한이라고 써놨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여기까지 공부 안 해도 괜찮아. 왜?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혹시 몰라서 한 1%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이런 내용이었다는 것을 이걸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 이거 설명할 거야. 이거 설명할 거야. 자, 설명 잘 들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거 100번 읽어봐도 뭔 말인지 몰라요. 설명 안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야.
제가 지금 뭐를 했냐면 기득권자 보호를 했단 말이지. 여기에서 모텔 1층 짓고 있어. 모텔을 1층 짓고 있는데 이 내용이 결정고시 된 거야. 그냥 계속한다 야. 지네들이 필요하면 보상해주고 수용하니까. 만약에 시가와 조정구역과 선자원 보호구역으로 결정고시 돼버리면 이게 3월 내 신고하고 계속하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이해 가요? 여기서 끝. 그런데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 몇 번 받는다 그랬어요? 2번. 허가 2번 받죠? 무슨 허가 받고? 옳지. 개발행 허가 받고. 그 다음에 또 무슨 허가? 그렇지.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분은 읽으면 이해가 가. 이 내용 모르면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 자, 봐요. 다시 갑니다.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 2번 받는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1번 받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알아야 이 내용이 읽으면 이해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자 여기 한평군에 나산면 가는데 임야라고. 임야 2차선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임야에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그래. 전원주택을. 그리고 출퇴근을 하려고 그래. 그런데 여기에서 뭐 이게 임야가 이게 대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대지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뭐를 해야 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토지 형질 변경이 쫙 들어간다고. 평탄 작업 들어가. 이 와중이야. 이 와중. 이게 아니란 말이지. 이 와중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결정고시 되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야. 건축허가 또 받아야 되잖아요. 일정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갖다가 건축허가를 안 내주겠다는 거야. 건물 못 짓도록 하겠다. 이 말 이해 가요? 그 내용이야. 그 내용. 이거 하고 있을 때 기득권자, 이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이거란 말이지. 예? 봐. 자, 봐요. 동그라미 2번. 신고한 행위가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한다고. 근데 토지 형질 변경인 경우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지금 아직 건축허가 안 받았어요. 토지 형질 변경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3월 이내에 동그라미 치고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고 3월이 넘어져 버리면 건축물을 못 지어요. 허가 안 나옵니다. 자, 다시 밑에 가요. 자, 동그라미 3번.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형질 변경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1년 이내에요. 1년 이내 밑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만 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 걸리는 거야. 여기까지 공부하지 마. 여기까지 안 나와. 여기까지. 할 필요 없다. 지형도면 작성 등 나오죠? 자, 54쪽 갑니다. 54쪽을 보면 재료의 승인이란 표 나와요. 선생님들. 그죠? 자, 거기 봐요. 승인, 시장 군수는, 대도시장은 제외됩니다. 왜? 대도시장은 자기가 승인권자니까 결정권자잖아. 그죠? 자, 지형도의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도의사의 승인. 자, 도의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네 번째 줄 밑줄 그어놓고 이 경우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요. 자, 며칠 이내 지형도면을 승인하자? 30일 이내 지형도면 승인하자. 이게 30일 이내 한다는 거 이것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예외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칩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그어놓고 자, 그 다음에 이하 자, 거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이렇게 나오죠? 도지사는 밑줄 그어요. 이자도 제일 끝에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밑줄.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봐야 되냐면 승인에서 거기에 보니까 첫 줄 봐요. 첫 줄 맨 끝에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 이 말 나오지? 이건 시장문서가 직접 위반했을 때 자기가 결정하니까 도의사 승인 안 받는다 이 말이야. 이 내용이 신설됐어요. 쭉 밑줄은 그러고 신설. 이게 별표라고 또 이제 그 정도 잡고 시험장 가. 자, 그 다음에 정비 타당성 것도 몇 년마다 하자. 옳지. 요 정도.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에서 수업 마무리 짓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요약집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준비해 주셔야 돼요.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했어요. 안녕히 가십시오.